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6일 3월 1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제 2부 순서입니다. 1부 순서 방송 중에 잠깐 방송 상태가 좋지 못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잠깐 방송이 중단돼서 2부 순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어제 1부에 이어서 이란 전쟁에 대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한국과 일본, 호주, 중국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우방국입니다마는 중국은 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이 지목된 5개국들은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MBC 방송,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일본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에 대해서 군함을 좀 파견해달라.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즉각적인 파견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오는 3일 후에 워싱턴에서 열릴 오는 19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마는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적성국입니다마는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중국 역시 직접적인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전에 같으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미국을 위해서 군함을 파견해? 이랍니다마는 현재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만일에 밉상을 보이게 되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15에서 50%, 100% 때리겠다는 그런 협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거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타부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을 파견해라. 이에 대해서 I say no, yes를 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멈춰라. 이렇게 둘러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 함정들이 동부 지중해에서 방어적인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분쟁을 끝내는 것이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라고 어떤 군사적인 지원보다는 분쟁 해결의 방침을 찍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 이러고 군함 파견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이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을 상대로 한 미군의 정격적인 공습은 하르그섬의 군사시설 90여 곳을 강타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이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어젯밤에 3월 15일 밤에 미군은 이란의 하르그섬에 대한 대규모 정밀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하르그섬의 해군 기뢰 저장 시설들이 파괴됐으며 미사일 벙커를 비롯해서 여러 이란의 다른 군사 시설들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군은 이란의 하르그섬에 있는 9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이란에 대해서 강타할 것이라면서 조금도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에 대한 강한 공격을 가하겠다면서 이란의 무력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의 모주타파 이란 최고 지도자가 부상으로 외모가 훼손됐다고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부상을 당했다는 미국의 언급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은 정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반박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현지 시간으로 미 MS 나우나 방송과 화상 인터뷰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무지타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면서 성명을 냈으며 헌법에 따라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군이 이란의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경제적인 생명수인 하르그섬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습니다마는 이란 곧바로 이라크에는 미 대사관 그리고 미군의 공중급유기를 타격을 하면서 저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여기에 첫 타자로 사법부의 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무부 산하 IAEA의 변호사인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소급을 적용을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달에 파기환송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파기환송된 날짜는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만 왜곡제법을 시설한 것은 지난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소를 하고 법원에 넘겨봤자 법원에서 100% 기각당할 것은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병철이라는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망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왜곡죄,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언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사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지요. 하지만은 수기와 준비 없이 개무발자식으로 사법 시스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헌법적 가치 제고나 자위적 판결 수사 견제 등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왜곡죄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첫 번째로 피고 발인으로 낙점이 됐어요. 이것은 후세 역사가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엄청나게 나쁘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왜곡죄로 첫 번째 타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법무부 산하 IAEA 소속의 이병철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박영재 전 처장도 고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00%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 두 분을 개망신시키기 위해서 서울 시내의 중심부의 경찰청도 아닌 경기도 용인의 한 서부경찰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넘겼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사할 겁니다. 조사하고 난 후에 검찰청으로 넘기고 검찰청은 나중에 법원으로 넘길 겁니다. 그럼 법원에 의해서